안녕하세요, 히시월드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못 가는 나라, 그러면서 동시에 왔다 하면 한국인들이 극찬을 남기는 나라, 어딜까요? 네,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최근에 이 포르투갈이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점점 떠오르고 있는 여행지인지 한국인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포르투갈의 매력이 엄청나서 직항 뚫렸다 하면 아마 엄청 난리 나지 않을까, 거의 한국인이 점령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포르투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찾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문화적으로나 정서로나 음식으로나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포르투갈이랑 한국이랑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색되는 이유가 이 리스본이 7개의 언덕으로 유명한 동네라서 언덕이 무진장 많습니다. 네. 유명한 전망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전망대를 저희가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오케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대. 그래? 돈 타는 건가? Should we pay is it free? 이렇게 언덕이 많은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Tem vergonha na cara! Josa, meu Deus do céu! Mulher a trabalhar que é uma menina. 오, 여기 바로 여기까지 전망대로 와지네. 와, 예쁘다. 일단 포르투갈이랑 우리나라랑 표면적으로 가장 닮아 있는 부분, 땅의 면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 포르투갈은 2면이 바다여서 전체적으로 해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리스본이 언덕에 지어진 도시라서 어디든지 올라가면 금세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 색깔이 또 우리나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 바다 색깔은 어디 가나. 근데 분위기는 되게 달라요. 여기는 일단 지붕이 다 주황색이고. 맞아, 약간 지중해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항상 미라드로마다 공연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전망도 예쁘긴 한데, 네, 사실 포르투 전망을 저희는 보고 와서 그런지 이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전망대 4천왕 중에서도 제일 약한 녀석이지. 아, 진짜? 아, 근데 여기는 저 꽃들이 좀 예쁜 것 같아. 꽃이 예뻐서 꽃 주변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 그러네. 이 전망대 구경 이제 막 쳤고, 이 산타루치아 전망대 평점 몇 점?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뷰로만 치면 한 3.8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전망치고는 좀 약하다. 근데 일단 다른 전망대 가기 전에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먼저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럽시다. 사실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아니겠어요? 포르투갈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짜 한국인들 입맛에 딱이라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점심에 저희가 그거 먹으러 가려고요. 렛츠고! 분명히 얼마 전에 본 가격이 있거든요? 17유로라고 해서 왔는데 22.5유로래요. 진짜 너무 가파르다, 오르는 속도가. 아니,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지? 우리 여기 가는 가게도 다 올라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기 아니면 가려고 한 다른 식당이 바로 옆에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아르코라고 하는 식당이거든요. 메뉴 가격 써있다. 13유로. 내가 알던 것보다 내렸는데? 신기하다. 가격이 내리기도 하는구나. 하이. 아무도 근데 사람이 없어. 여기 평이 좋아서 온 거였거든요? 뭐지? 이렇게 사람이 없네. 좋은 것 같아. 아, 그런가? 아, 럭키 히피. 포르투갈이랑 우리나라랑 음식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공통점이 3개인데 그 공통점 3개를 저희가 오늘 먹으려는 점심 한 그릇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해산물 소비량이에요. 뭐 해산물 먹는 국가야 많지 할 수 있겠지만 포르투갈이랑 우리나라는 세계 해산물 소비량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탑을 찍는 국가거든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포르투갈의 연간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1년에 57kg이래요.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도 57로 똑같아요. 국제 평균이 20kg이거든요. 남들은 1년에 20kg 생선 먹는데 우리나라나 포르투갈은 남들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해산물을 1년에 먹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해조류도 많이 먹어서 그것도 해산물에 포함해서 더 많이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멍게 해삼 이런 거? 김은 반칙이지.
나 김은 매일 먹는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만큼 포르투갈도 우리나라도 해산물에 미친 국가라서 입맛에 잘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오늘 저희가 먹으려는 이 음식이 진짜 한국 사람들 입맛에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 먹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한식 가게 가셔야 되는 분들도 그날은 한식 가게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음식이 있어? 그 정도로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하니까 엄청 사실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한식을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로스 데 폴보? 아, 오케이. 이거 완전 국밥 아닙니까, 국밥? 와, 씨, 너무 기대된다. 냄새. 그치, 냄새 아주 맛있지. 저는 해물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침 고요. 한국의 매콤한 음식 먹을 때 뭔지 알죠? 그 침 고이는 거 입에. 아, 한국 음식이 딱 맞다는 게 이런 거네. 이 얼큰한 해산물 국물과 이 짭짤한 이 국물 맛이 와 완전 한국 국밥인데요. 와 이거 한식 가게 진짜 갈 필요 없다.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네. 누가 라면 스프 여기 포르투갈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파스타랑 빵만 먹느라고 이 쌀을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쌀을 4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국가인 동시에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래요. 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17kg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랑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쌀을 포르투갈 말로 아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스로 만든 음식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식당에 갔을 때도 빵이 먹고 싶지 않으면 밥을 달라고 하면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매운맛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매운맛을 채워주는 게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즐겨 먹는 피리피리 소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스를 주신다는데 안 주셨어. 땡큐. 야 이거 근데 피리피리 소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주신 거는 해골이 그려져 있는데요. 진짜 쫄보다. 물 줄게 물. 저 옆에 아저씨가 나보고 웃으셨어. 방금 너 매운맛이 아쉽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매운데? 해골이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와, 이 포르투갈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 이유가 이 3가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산물을 많이 먹는 거, 쌀을 많이 먹는 거, 매콤한 맛도 즐기는 거. 잘 먹었다. 배불러.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 갑니까? 또 다른 전망대를 가야죠. 전망대 또 가? 중간 보스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아 이제 밥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올라가는 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올라가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여기 길거리를 걷다가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공통점 하나를 또 찾았어. 진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넘버 7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 아 호날두? 아 그치, 호날두는 거의 포르투갈 영웅이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축구에 미쳐 있다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랑 큰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와, 막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와우.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 약간 비보이가 잘 나가고 유행하잖아. 혹시 포르투갈도 그런 거 아닐까?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여기도 약간 비보이가 잘 나간 게 우리나라랑 아니. 저희는 지금 언덕계 2번째 사천왕을 만나러 또 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좀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한국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 유럽 국가 중에서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이 워낙 소매치기니 뭐 호텔에서 뭐 물건 훔쳐가니 이런 치안 이슈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 포르투갈에서는 그런 걱정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 우리나라랑 치안 수준이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좀 낫지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 그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닌다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가방이나 물건을 어디 놓고 왔을 때 인포메이션 센터에 갖다 주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10월도 혼자 슈퍼마켓에 갔다가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온 적이 있거든요. 해외여행의 필수 카드인 트래블로그 카드를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게 있을까 어떡하지 하면서 막 되게 걱정해서 가봤는데 다행히 점원분께서 카드를 잘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때 현지인 친구도 왜 포르투갈은 안전한 편이다, 아마 그 점원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말해줬거든요. 이게 바르셀로나나 파리였다면 솔직히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거든요. 포르투갈 국가가 치안이 좋은 이유에는 여기가 가톨릭 국가라는 점도 한몫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도 가톨릭인데? 그치.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포르투갈이 가톨릭 공동체 규범이 포르투갈 사회 문화에 더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노인분들이나 뭐 임산부가 타면 굉장히 잘 비켜주시더라고요. 그 동방예의지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아닙니까? 여기 서방예의지구인가?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인종이 섞여 살던 국가라서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래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훨씬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는 경험? 저희는 이미 여기서 2번을 경험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경험적으로만 느낀 게 아닌 게 실제로 포르투갈이 세계 평화지수에서도 2022년 기준으로 6위일 만큼 굉장히 안정된 국가라고 하고요. 중대범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범죄에 관심이 없어 보여.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국가나 나쁜 놈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와, 저희 그 사이에 미라도르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가 끝판왕 아니냐? 중간 보스입니다. 진짜 이게 중간 보스라고? 여기는 또 그 포르투랑은 다른 좀 더 대도시를 보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 전망대여서 마음에 들어요.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기타의 합주 들으면서 이 시원하게 바람을 부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 이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알칸타라 미라도르 평점 몇 점? 여기는 4.3점. 오, 180도 이상 탁 트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전 4.1점 정도? 무엇보다 이 여유롭고 한가로운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망대가 다 어디든 간에 일단 4.0 이상은 제 기준에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딜 와도 기분이 좋아요. 약간 뭔가 지도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도시 전경을 설명하는 지도 보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딱 도시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리스본 주요 관광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스를 만나러 가봅시다. 근데 문제는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이 언덕을 내려갔다가 다음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완전 운동하는 날이죠. 여기가 7개 언덕이 괜히 7개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언덕대에 생긴 게 바로 이거예요. 푸니쿨라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로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나이피야, 이제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가면 돼. 신나지? 신난다. 운동할 수 있어. 멋진 그래피티와 그러지 못한 속도. 아닌데 멋있는데? 그 속도로 계속 갈 수 있어? 그럼. 아냐, 멋있는 인간. 휴식. 이렇게 쉬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다 왔다. 힘내. 오, 사람 소리도 웅성웅성. 자, 공개. 오,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다, 그렇지? 그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주황색이던 지붕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벽돌색? 좀 다른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평점 몇 점? 여기 지금 시간대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8.8점. 아까 기본 4점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 지금 역광이라서 풍경이 잘 안 보여요. 3.9점 줍시다.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보면 뒤에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차 한잔 하고 계시네. 저희도 일단 뭐를 한 잔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슈퍼마켓에서 한번 먹을 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거를 좀 사봅시다. 제가 사온 것은요 바로 일단 이건 디저트로 먹을 초코 머핀이고요. 짜잔! 스파클링 사이더라고 사과 맥주입니다. 저랑 짜잔! 이거 기억하세요? 틴토 데 베라노. 지금 2개 저희도 술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들 여기서 다 술 먹더라고요, 저희 빼고. 마시고 취하는 거 아니지? 그럴 수 있지. 맛있다. 처음에 맛있다가 마지막에 와인이 묵직하게 오네. 맛있다. 그래? 정말 신기한 게 포르투갈이랑 우리나라랑 통계상에서 일치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웃겼던 거 하나가 바로 이 주류 소비량이에요. 진짜? 이게 옛날 통계긴 하지만 포르투갈이 전 세계 12위, 우리나라가 11위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1위부터 10위에 있는 국가들은 다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러시아, 몰도바, 체코, 헝가리, 이렇게 전통적으로 추운 지방에서 술을 많이 먹는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넘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 우리, 유럽에서 넘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포르투갈이더라고요. 나 얼굴 벌써 빨개짐. 진짜?
게다가 술 먹는 주류 소비량만 비슷한 게 아니라 술 먹으면 한국인도 포르투갈인도 본색을 드러내는 편이라는 게 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술 먹으면 다 본색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평소에는 좀 더 사회규범, 예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낯도 가리고 하다가 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하하호호 친해지고 마지막에 3차, 4차 가서는 예! 이러다가 다음날 안녕하세요 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포르투갈도 그런 정서가 되게 비슷하대요. 포르투갈 사람들도 이 카톨릭이 많은 국가 특성상 평소에는 좀 더 예의를 차리다가 술 마시면 해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서 신기한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빙빙 돌려서 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화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유럽 국가 내에서 포르투갈은 또 빙빙 돌려서 말하기로 유명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포르투갈이랑 사실 거의 100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국가거든요. 지구본상에 거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인데도 이렇게 닮아 있는 점이 많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안 먹어? 남았잖아 이거 너 먹던 거. 나 이제 어지러. 어? 이거밖에 안 먹어. 말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먹어야 할 거야. 갑시다. 제가 진정한 이 시대의 알스.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갑시다. 미라도르게의 최종 보스. 네, 음주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 지금 취중 방송이야 그럼? 포르투갈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국가 둘 다 오지라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엄청 도와주고 싶어 해요. 맞아요. 저희도 오지랖 받은 리스트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되자고 헤매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 갑자기 오더니 너네 뭐 문제 있냐? 지하철 일로 가야 되는 거고 뭘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만 해주시고 떠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지하철 표 뽑는 거 몰라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뒤에 와서 알려줍니다. Wait, and there. Thank you. Thank you. Bring your bank card and just keep your paper for this. 와우, 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도와주기 전에 약간 좀 쭈뼛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로딩 시간이 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여기는 제대로 일몰 스팟이겠는걸? 최고의 일몰 스팟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리스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까 첫 번째 미라도르와 두 번째 미라도르의 장점을 합친 느낌이랄까요? 180도로 보이면서도 바다도 보여요. 지금 딱 저쪽에서 해가 지면서 도시로 햇빛이 쫙 드는데 야, 너무 예쁘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와. 이 아름다운 골든아워의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쁘다. 어때? 여기에 평점 몇 점입니까? 일몰값 포함해서 4.4 합시다. 조금 점수 깎아먹은 게 있다면 사람이 너무 많네. 맞아요. 지금까지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네. 저희가 오늘 이 세 개의 미라도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2,000걸음밖에 안 걸었거든요. 생각보다 걸음은 많지 않았어요. 언덕이었으면 힘들어서 그렇지, 그지? 언덕이어서 힘들었지. 뭔가 불타는 프라이팬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 이제 슬슬 갈까 그럼? 그러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10분 지날 때마다 0.1점씩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5점. 오늘 하루 돌아다녀 보니까 어떠신가요? 한국이랑 포르투갈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진짜 닮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좋아할까 사실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덕분에 저희만의 이유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혹시 저희보다 더 포르투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밌는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만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은 저희가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같이 여행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